저희 SBS 스포츠의 이번 주 중계 방송 롯데 6연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우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수원에서 그 네. 롯데 팬분들이 중계석을 향해서 이순철 연호를 하시는데 저는 선수 때 들어보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팀이 잘해서 이긴 거고 그럼 지면 여러분의 팀이 못해서 진 왜 겁니다. 하사를?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드 야구 시작합니다.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이준혁 게스트를 못 봐가지고 같이 중계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들하고 잘 놀고 있다고 그러는. 뭐 아들하고 잘 놀기는 아들 혼자서 놀고 자기 혼자 놀고 그러고. 예, 같이 주중에 중계하고 저는 주말에는 육아에 전념했는데 이순철 위원님은 또 야구부장에 나가셨더라고요. 아 야구부장이에요? 예. 제가 어떻게 또 그 박지호 국장님보다는 아무래도 내공이 아직 부족한데 박지국 장도 없는데 뭐 그렇게 뭐 그래도 이순철 위원님과의 어떤 케미는 제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건 살짝 그러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지난주에 또 저희 오프드 야구에서 진행한 이벤트 잉크커피와 함께하는 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초대 이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많이 오셨대요?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카이박스 초대를 해드렸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거 자료화면 나가나요? 자, 그럼 6월 둘째 주 야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순위표입니다. 1위가 바뀌었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어제죠. 일요일 경기 승리하면서 1위로 올라섰고 LG가 반경기 차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3위 롯데부터 지금 KT, 삼성, SSG, 기아까지 5팀이 3경기 차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8위 NC, 9위 두산, 10위 키움입니다. 자, 일단 한 줄 평을 해주시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비의 변수? 비의 변수. 예, 비가 결국은 금요일로 한 경기뿐이 못했는데 네. 마산에 그것도 5회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내버렸잖아요. OMR 하다가 그러니까 콜드가 됐죠. 어차피 네. 홈팀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OMR 공격을 하지 않아도 성립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렸으니까 기아로서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KT가 주중에 롯데하고 하면서 너무 어이없는 실책들을 하고 막 이래 경기를 내줬는데 완전히 투수도 다 고갈되고 박예현 선수도 나와서 이틀 연속 투구수도 많고 막 이래서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텐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라는 것이 잘 나가고 있는 팀에게는 분위기가 깨지는 거고 뭐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고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한 팀들에게는 좋은 정리의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장마철에 다시 생겨가지고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게 변수가 생겨가지고 KT 같은 데는 완전히 한 경기 안 하고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서 KT가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대구를 내려갔는데 오히려 삼성이 그냥 대승을 하면 2연승을 해버렸어요. 또 NC도 기아를 그렇게 해갖고 경기를 이렇게 이겼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장마철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비의 변수가 계속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각 팀들의 이제 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업앤다운 팀입니다. 먼저 상승세의 팀. 우선 이번 지난주에는 하나 롯데 같아요. 하나와 롯데. 같은 경우,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 초반에 타격이 투수력에 비해서 상당히 못 따라주는 못 받쳐주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선수들이 꾸준히 경기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요령도 좀 터득이 되고 뭔가 좀 대처하는 능력, 응용 능력 이런 것도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상대 투수들이 지금 이제 좀 지쳐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가지고 있던 시즌 뚜껑 열고 보여줬던 투수력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대체 선수들이 뭐 조동욱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주현상 선수라든지 이런 새롭게 온 선수들이 가세가 되면서 훨씬 더 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것이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타격까지도 초반보다는 선수들이 조금 더 나아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지금 1위를 다시 탈환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김경문 감독이 28명의 엔트리를 그날 당일날 세모가 된 선수 두 선수 빼놓고는 특히 야수들 활용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쥐어짜내든 어쨌든 간에 경기를 이기는 경기를 지금 하나 이글스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 이글스는 이 투수력이 깨지지 않는 이상 지금 순위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3위하고 지금 3경기 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투수력이 좋다는 것은 또 확실한 에이스 본세 선수가 있다는 것은 연패에 빠지지 않으니까요. 긴 연패를 가지 않는다고. 연패는 빠지기는 빠지더라도 뭐 3연패 이상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고 2연패 당하고 또 3연패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 이글스는 조금 더 견고한 그런 순위를 유지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롯데인데요. 롯데는 정말 어려운 주간이었거든요. 롯데는 투수력도 좀 떨어진 데다가 결국은 공격에서는 부상 선수도 다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지난주에 너무 좋은 지금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은 목요일 경기에서 1대2에 6점을 내주거든요. 그 점수를 뒤집는 저력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주전 선수들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 선수들이 나가서 그 공백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보아 선수 한 선수만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지금 해준 상황인데 지난주에 결국은 수요일 목요일 경기 이기고 토요일 경기 이기고 뭐 이러면서 여전히 롯데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거라는 그 염려를 불식시키고 지금 너무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이제 이번 주가 그 고비다. 롯데가 고비당하는 마지막 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하나 삼성을 만나는데 내일 데이비슨과 하나의 와이 선수를 빼놓고는 지금 다 대체 선발이 나와야 되는 롯데 자이언츠란 말이에요. 결국은 윤성빈 선수가 나올지 나균환 선수가 나올지 주말은 좀 삼성전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봉착돼 있지만 지난주처럼의 공격력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두 팀이 엄청나게 재미있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롯데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지켜냈고 하나 이글스는 투수력이 좋으니까 그 꾸준함을 꾸준히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은 다운 팀은 이제 삼성입니다. 삼성이 인천에서 참 좋은 경기를 했는데 금요일 딱 하루 쉰 것이 결국은 주말 경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좀 미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KT 위즈에게 지금 2연패를 당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도 삼성도 굉장히 지금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분위기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너무 지금 투수들이 많이 상대에게 많이 맞고 또 내 선수도 이제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이 조금 더 이번 주는 정비를 해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산인데요. 두산은 투수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너무 지금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두산다운 야구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주전 선수가 확실하게 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부터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건 너무 늦었잖아요. 시즌 초반부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한두 경기 나오면 다른 선수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두산의 내야의 주전 선수가 누구냐, 외야의 주전 선수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정수빈과 케이브 선수분이 더 있어요. 뭐 주전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두산의 야구를 찾으려면 감독이 경기력을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경쟁에서 팀 내 경쟁에서 주전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감독이 선수를 믿고 두산 베어스가 뭐 허술두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팀 카라에 맞는 야구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같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9위에서 확실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보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역시 두산이 공격력이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투수력이 좋은 하나에게는 뭐 수입당해버리고 막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빨리 두산다운 야구를 찾아야 된다. 빨리 주전 선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주간 업앤다운 팀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베스트 라인업 뽑아보겠습니다. 한 주간 각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먼저 선발 투수는 SSG의 앤더슨 선수입니다. 일요일 롯데전에 7이닝 무실점, 시즌 평균 자책점 2.09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구원 투수는 최근 6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을 때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롯데의 최준용 선수고요. 포수입니다. SSG의 조형우 선수입니다. 한 주 동안 4번의 도루 저지를 해냈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멀티 히트도 기록을 했습니다. 1루수는 주간 10안타 7타점에 홈런 2개, 폭발적인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NC의 데이비슨. 2루는 목요일 롯데전의 4안타를 시작으로 3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한 KT의 김상수. 3루수입니다. 한 주간 7개 안타를 때려냈는데 그중에 2루타가 4개, 홈런이 2개였습니다.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한화의 노시환. 이어서 유격수는 찬스의 강한 타자죠. 한화의 이도윤 선수가 주간 6안타 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외야수는 먼저 SSG의 에레디아, LG와 주중 시리즈 3경기에서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일요일 경기에서는 복귀 첫 홈런까지 때려냈습니다. 이어서 KT의 안현민 선수입니다. 목요일 롯데전에 연타석 홈런으로 5타점, 여기에 이제 도루 능력까지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롯데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지난주에도 안타 10개를 추가하면서 벌써 시즌 100안타를 돌파했습니다. 지명타자는 KT의 이정훈 선수. 주말 삼성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 홈런을 쳤죠. KT 타선에 불을 붙여주고 있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의 스페셜은 LG 트윈스의 송찬희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토요일 경기 연장 11회 교체로 들어가서 팀의 패배를 막아내는 보사를 기록했습니다. 자, 저희가 뭐 매주 이렇게 굉장한 고민을 네. 하면서 기록을 근데 아마 오프로 비교하면서 야구를 뽑는데, 보신 분들이 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매주 그 선수가 이 주간 베스트 타입에 선정이 되는데 그 선정되는 선수가 매일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지금 매주 주간 베스트 나임에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조금 선정되는 그 횟수가 좀 많기는 한데 네. 그 외의 선수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새로운 선수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우선 에리다 선수는 부상에 빠져서 이제 들어왔는데 결국은 왜 에리데 선수가 팀 타선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주말 경기에서 롯데전 경기에서도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은 그 홈런 하나가 롯데 1대0으로 이기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워낙 정확도도 있고 저 선수 타격하는 게 훈련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국내 타자들은 남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와서 보통 우리 국내 타자들 이렇게 위에서 그 중계석이라든지 이렇게 훈련하는 거 보고 있으면 우타자들은 전부 좌익수적으로, 좌타자들은 전부 우익수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한단 말이에요.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럼 에리데 선수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역방향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이제 마지막 그 노테이션에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프리로 치지 나머지는 다 역방향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치는 그 원인은 뭐냐? 그만큼 볼을 길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배트 각도를 만들어서 맞는 면적을 많이 만들어서 운동장 구석구석에 타구를 보내겠다라는 것이 훈련 때부터 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타격 자세가 만들어지니까 경기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되다 보면 안쪽 바깥쪽 뭐 떨어지는 거 볼을 길게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많이 참아낼 수가 있고 스트라이크는 때리고 그래서 정확도가 거의 롯데 네이 선수가 비슷한 지금 정확도를 보이고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에레다 선수나 네이 선수나 홈런 인기 많은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볼을 길게 보면서 코스에 가리지 않고 그 변하는 구질대로 타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 선수는 역시 그 우리 국내 타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배울 점이 있다. 레이스 선수와 에르디아 선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격을 저희들 어렸을 때도 그런 식으로 타격을 했었는데 정말 효과 없는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지도자도 하고 방송을 하면서 어린 선수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선수가 그렇게 인식이 박혀버리면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에레디안의 네 선수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좋은 교타자 또 좋은 장타자 이런 선수가 되려면 반드시 맞는 면적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각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단 그 모든 조건은 어느 선수나 다 똑같이 동일되게 맞지는 않는다. 내 몸에 맞는 스윙을 찾아야 된다. 그건 본인의 노력 이하에 따라서 영상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타격의 어떤 교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같고요. 안현민 선수는 여러 번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팬들에게도 그렇고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안현민 선수의 저런 어떤 몸 피지컬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선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결국은 군 입대 이후에 그렇게 어렵게 뭐 치사병 그러면 웨이트하고 그러면서 몸을 그렇게 만들라고 나와가지고 타구 속도, 비거리 이게 지금 거의 외국인 타자하고 비슷하거든요. 외국인 타자도 사실은 안현민 선수는 때리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우주 선수 정도? 그러면 국내 선수는 심정수 선수 정도?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과거 선수로.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안현민 선수 같은 선수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배트에 정타가 되면 야수들 쪽 정면으로 가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보는 게 너무 속도가 빠르고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워낙 힘에 의존해서 때리다 보면은 완전히 S자로 가는 그런 타구도 봤는데 그런 타구가 그러면서 다이렉트로 간다?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제는 근데 라이온즈 파크에서 지금 2층에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카디네스 선수가 삼성에 있을 때 올리는 걸 봤는데 국내 선수는 아직 제가 본 기억도 하는데 확실하게 머릿속에 없는데 그렇게 때린다는 것이 대구 구장이 우리가 타격 친화적인 구장이라고 이야기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2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잠실 저 좌중간 상단에다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삼진도 많고 약간 컨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니면서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엉뚱한 볼에 잘 스윙을 하지 않고 내가 이건 정말 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스트라이크가 카운트 잡으로 들어오는 것도 변하고도 빠른 볼도 놓치지 않고 정확한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현민 선수의 그 행보가 이 LG의 송승기 선수와의 신인왕 경기에서 얼만큼 그걸 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선수로 변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KT위즈가 사실은 장타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인데 도루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안현민 선수의 출연으로 훨씬 더 파괴력이 있고 장타력을 갖춘 선수가 나타나서 앞으로 나이도 어리니까 김대웅 선수가 동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안현민 선수의 출연은 KT 한 가닥 불빛이다, 한 가닥 희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 선수는 제가 타격을 저렇게도 타격을 할 줄 아는구나. 양쪽으로 다 때리면서 그 우측에 조금 파워가 좀 떨어지기는 한데 정확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좌우 타석에 들어오면서도 이 타이밍이 우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배트 각도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보통 좌우 타석에 치는 선수들이 국내에도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김주원 선수도 있고. 그런데 내 선수만큼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좀 흔들리게 돼 있고 파워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내 선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반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아마 글쎄요, 전반기 끝나면 한 120안타 때릴란가 모르겠네요. 어디가 끝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시즌이 끝나면 아마 내 선수는 200안타를 또다시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이도현 선수입니다. 이도현 선수는 한주석 선수와 번갈아 가면서 지금 심우준 선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하는데 플레이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수비의 안정감이라든지 또 공격에서 공격이 들쑥날쑥 하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어떤 역할들을 또 본인이 그 타격이 안 되면 잔 기술을 가지고 결국은 팀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길인가라는 것을 그런 역할들을 잘해주고 있는 이도현 선수예요. 그래서 감독이 경기를 백업으로만 쓰지 않고 가끔 주전으로도 내보내면서 이도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끼들을 발산하도록 이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이글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문현빈 선수를 빼놓고는 폰세 선수와 문현빈 선수를 빼놓고는 개인 타이틀에 그렇게 뭐 근접하게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 팀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역할을 이도현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시안 선수는 하나 팬들의 어떤 그 애증 그러니까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4분타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상당히 서운하기도 하고 뭐 불평불만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김경문 감독이 꾸준히 믿고 4번에 세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번에서 그동안은 4번 타자로서 역할을 너무 못하게 본인도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노시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그대로 이번 주까지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1위를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 프로리 선수도 빠져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네. 노시안 선수의 역할이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노시안 선수가 지난주처럼만 해준다고 한다면 하나로서는 공격에서는 조금 더 한시름 놓을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 선수가 결국은 김상수 선수가 이제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건 체력적인 문제인데요. 체력적인 문제인데 유격수 이루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컨택 능력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 안정감이 생기고 있는 김상수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또 부상 이런 것들이 김상수 선수를 괴롭히면서 김상수 선수다운 타격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하는 걸 보면 너무 안정감 있고 벤치에서나 선수들이 봤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타격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뭔가 좀 그 타격 어떤 그 치는 요령 이런 것들이 눈에 떠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이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데빈 선수는 지난번인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KBO 리그에서 홈런왕도 한 선수이니까요. 오히려 빠른 볼보다는 느린 변화구, 느린 속구 뭐 이런 볼들에 훨씬 더 장점이 있는 타자거든요. 왜? 스윙 준비 동작에서 다른 선수보다 조금 아크가 크게 하기 때문에 원래 그 스윙이 아크가 큰 선수들 그들이 언더핸드라든지 사이드한 볼이 느린 선수들에게 훨씬 더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각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데이비스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지난주에는 빠른 볼도 높은 볼도 거의 뭐 도끼로 찍어치듯이 해서 홈런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투수들이 오히려 빠른 볼에 투나싱 이후에 데이비스 선수가 약점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걸 파고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빠른 볼마저 그렇게 담장으로 넘긴다고 한다면 상대 투수들이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비스 선수의 앞으로의 홈런 레이스에 지금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타격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앤더슨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국내 KBO 리그에서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은 폰세 선수 못지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폰세 선수처럼 다양한 변화구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150km, 160km에 가까운 빠른 볼을 가지고 특히 투나싱 이후에 거의 뭐 빠른 볼을 투구를 해서 상대 타자들이 히팅 포인트를 뒤쪽으로 조정한 것을 그 빠른 볼을 장점을 앞세워서 삼진을 많이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앤더슨 선수가 SSG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더 점점 커가고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지난주에도 롯데하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롯데 타자들이 주전 선수들이 빠졌다고 해도 정말 파괴력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도 결국은 앤더슨 선수가 너무나 좋은 피칭, 너무나 많은 삼진들을 잡아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삼진을 잡아내는 주 원인은 빠른 볼이라는 거죠. 네. 또 거기에 빠른 볼을 가진 선수들이 제구력이 좀 흔들리는 경향의 선수들이 많은데 앤더슨 선수는 그 제구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SSG가 5강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앤더슨 선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준용 선수는 글쎄요. 한참 볼이 좋을 때 최준용 선수로 돌아왔다 이렇게 봅니다. 최준용 선수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숫자로 찍히는 그 스피드와 눈으로 보는 체감 속도가 확연히 다른 선수거든요. 네. 던지는 폼은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가볍게 투구를 하는데 결국 볼 끝의 힘이 상당히 좋은 선수. 그러니까 앤더슨 선수 빠른 볼 갖고 삼진을 잡아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준영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조금 뭔가 집중을 하지 않고 타이밍을 맞추려다 보면 다 늦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 볼 종속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투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이 불펜진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지쳐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큰 빛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철훈 선수도 조금 부담을 덜을 수 있을 것이고 최준용 선수하고 나눠서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박진 선수라든지 뭐 김상수 선수, 김광현 선수 뭐 그 불펜 투수들이 조금 더 역할 분담이 나눠지니까 체력성을 좀 잘하면서 롯데가 부족한 선발진들을 이 불펜으로 좀 잘 메울 수 있지 않겠는가. 최준용 선수의 출연으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포수의 조영우 선수인데요. 조영우 선수는 아마 국내에서 2루 송구 능력이 지금 키움의 김재현 선수는 그게 어깨는 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워낙 이 빼서 2루 송구하는 능력이 빨라서 그렇지. 그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면 어깨가 좋은 선수는 NC의 김영준 선수입니다. 그 김영준 선수와 조영우 선수는 어깨 능력은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도루를 4개씩이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승용 감독이 조영우 선수를 이지영 선수가 햄스트링 빠져나가 있는 사이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뛰면서 확 성장을 한 부분이 네.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영우 선수가 출연으로 SSG가 오롯이 이정 선수만 에게만 부담을 줘줬던 것을 이제는 조영우 선수하고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발전하는 속도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이정훈 선수는 우리가 트레이드를 해서 가서 좋은 활약을 하면 트레이드는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딱 이정훈 선수가 그런 케이스의 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롯데에 있을 때는 워낙 공격력이 강하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고 수비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결국은 KT가 김민혁 선수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정훈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너무 알토란처럼 기용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또 해주고 있잖아요. 이정훈 선수가. 그러니까 워낙 또 타이밍을 잘 맞추는 선수여서 어떤 유형의 선수들이 간에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가 굉장히 부드럽게 타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양의지 선수만큼은 아니어도 이정훈 선수도 좌쪽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타격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타이밍을 유지하는데 역시 지난주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 가서 이정훈 선수의 활약이 결국은 뜻하지 않는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스페셜 하는데 대주자 대수비만 하는데 송찬희 선수가 만약에 그 홈 보살이 없었다고 한다면 경기를 지는 거잖아요. 네. 뭐 조금만 옆으로 빗나갔다고 한다면. 그런데 최근에 와서 외야수들이 그 주자가 2루에 있을 때 원히트런을 할 때 외야에서 홈에서 아웃을 시키는 경기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것을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막 정수빈 선수도 홈에다 노바운드를 던져서 그 주자를 묶기도 하고 아웃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송찬희 선수가 결국은 그 자익수에서 확실하게 막음으로써 경기를 비길 수가 있었고 근데 송찬희 선수만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또 문현빈 선수도 지금 홈 선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베스트 라인업에 뽑혔던 모든 선수들이 참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뭔가 한 선수의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네. 결국은 이번 주 MVP는 안현민 선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현민 선수. 예, 안현민 선수가 연타도 홈런도 만들어내고 대구에서도 홈런 만들고 너무 지금 좋은 타격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안현민 선수의 이 공격에서의 성장 속도는 결국은 어디가 끝인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인왕 경쟁 구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지난주에 일요일날 송승기 투수는 올라가서 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팀이 야수들이 넉점을 먼저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고 안현민 선수가 쭉쭉 올라가면 이 판도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안현민 선수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결국 이제 수비에서 얼마나 조금 더 세련되고 안정감 있게 하느냐가 가장 큰 남은 숙제 같아요. 예. 안현민 선수 지금 한 달 늦게 시즌 시작했는데도 타자 중에 WAR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1위가 LG의 문보경 선수고 2위가 3.61의 안현민 선수. 처음부터 시즌 개막 때부터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안현민 선수의 계속되는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너 없으면 어쩔 뻔했니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상위권 팀들의 올 시즌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화이글스의 조동욱 선수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조동욱 네네네. 선수가 지금 평균 자책점 3.30,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는 선발로 나와서 5이닝 1실점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는데 조동욱 선수의 역할이 지금 한화의 불펜 또 이번엔 선발 쪽에서 마운드 쪽에 그러니까요. 상당히 큽니다. 네네. 네. 조동욱 선수가 그런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언젠가 보니까 마운드에서 갑자기 유현진 선수 때인가 갑자기 마운드 보러졌는데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불펜 투수들이 몸을 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몸도 상당히 불펜에서 빨리 풀리는 선수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방 와서 그렇게 급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볼을 투구를 하잖아요. 조동욱 선수의 스타일은 약간 KT 이제 오원석 선수 이런 선수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볼 들이는 투구하는 모습이. 그런데 조동욱 선수가 이게 부드러운 투구 폼에서 볼 끝에 힘이 있는 좋은 볼을 투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현진 선수의 공백도 매우지만 그 좋은 선발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선발진들이. 네네. 그럴 때 조동욱 선수가 그 역할을 지금 그러니까 약간의 미들맨 아니면 5회 내려가면 한 이닝 정도 자타자일 때는 확실한 카드를 지금 조동욱 선수를 김범수 선수도 있지만 조동욱 선수를 좀 기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김경문 감독이 아마 조동욱 선수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동욱 선수 그 믿음에 그 전에는 제구가 좀 흔들렸던 선수가 이게 자꾸 이제 경기를 나가면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좀 자신감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김경문 감독이 믿고 기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경문 감독도 조동욱 선수의 활약에 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줬고 2년 차인데 벌써 이렇게 전천후 투수가 된 조동욱 선수 대단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야수 쪽에서는 이원석 선수를 좀 조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쵸. 지난주 두산전에도 이제 2경기 연속 이원석 선수가 결승타를 쳤고 네. 지금 이제 플로리올 선수의 공백을 또 메워주는 역할 네. 이원석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원석 선수를 김경문 감독은 캠프 때부터 1번 타자로 기용을 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원석 선수가 그동안에 경기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범 경기 때부터 그 부담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본 타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프로리얼 선수가 일본에 가기 전까지는 일본 타자가 계속 바뀌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산대로 김경문 감독이 생각한 대로 이원석 선수가 일본의 자리를 지금처럼 활약을 하면서 차지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시즌 초반부터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네. 역시 그 경험이 적고 또 그러다 보면 아마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지난주에 이원석 선수는 그 야구 지도자들이 그래서 코칭 스태프가 생각하는 대로 아마 활약을 펼쳐주면서 이번 주도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좌타자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내일부터 지금 당장 롯데를 만나면 좌투수가 올라오잖아요. 데이비슨 선수가. 네네. 그러면 이원석 선수를 조금 더 활용도가 이원석 선수를 기용하고 그런 활용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는 2위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는 정말 이 선수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구본혁 선수인데요. 구본혁 선수가 올 시즌 2할 4푼 3리에 21타점을 기록하고 있고 사실은 뭐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에서 뭐 모든 포지션을 다 네.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럼요. 예, 유틸리티 선수가 팀에 이렇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감독으로서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빠져나가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빠져나갔을 때에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기용할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딱 구본혁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내야 점포 주전을 지금 소화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일루에 안 가서 그렇지 일루를 못 볼 것도 아닌 것인 거예요. 결국은 그 내 포지션을 내야에서는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구본혁 선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포지션에 가가지고 3루면 3루, 유격수면 유격수, 2루수면 2루수 이 포지션에 가가지고도 꼭 예전에 그냥 거기서 쭉 했던 선수처럼 구본혁 선수가 해주고 있단 평균 말이에요. 이상이죠. 모든 예, 포지션에서. 모든 예. 플레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어떤 그런 데다가 주전 선수가 있다고 해도 이런 선수가 있으면 주전 선수를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구본혁 선수도 경기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 역할들을 구본혁 선수가 해준다 이렇게 보입니다. 염경엽 감독도 본영이 없었으면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LG는 이제 뭐 마운드가 좋기 때문에 이제 수비의 중요성이 그만큼 또 큰데 예. 구본혁이 없었으면 죽었다면 이 표현이 팀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을 것이다. 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구본혁 선수의 이 수비에서의 존재감 올 시즌 LG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고 내야의 구본혁 선수라면 이제 외야 쪽에 송찬희 선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찬희 선수가 이제 홍창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좀 네. 많이 출전을 하게 됐는데 홈런도 지금 3개 치면서 19타점 기록하고 있고 뭐 앞서도 언급해드렸던 지난주에 그 보살 그것도 이제 좌익수 들어가자마자 타고 딱 그렇죠. 와서 예. 보살을 했는데 송찬희 선수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기대를 받았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즌 초반에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송찬희 선수인데 결국은 워낙 LG 트윈스가 주전이 견고하다 보니까 경기를 나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또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많이 타이밍도 헷갈렸을 것이고 또 체력적인 문제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경기를 대주자 대수비 뭐 이렇게 이제 대타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은 송찬희 선수가 홍창기 선수의 공백을 지금처럼만 메워준다고 한다면 결국은 홍창기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5월 20일이었죠. 롯데전에 이날 말로 홈런 치고 네. 홍창기 선수의 복귀까지 잘 자리를 메우겠다고 인터뷰했던 송찬희 선수였는데 올 시즌 자신의 커리어에서 이제 가장 많이 1군 경기를 뛰고 있는 시즌인 만큼 송찬희 선수가 건강하게 이 활약을 유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화 LG 선수들 만나봤고 다음은 이제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자이언츠에서는 일단 장두성 선수인데요. 네. 황성민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1번 타자로 들어가기 시작한 장두성 선수인데 정말 기대 이상의 활약이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부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그 옆구리를 맞고 이렇게 페타박이라고 피를 하더라고요. 토할 예. 정도였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장든 선수가 이 부상이 발목을 잡을런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그 부상 당하기 전처럼 해줄 것인지는 그건 모르잖아요.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뿐인 것이지. 그렇게 나와서 부상 당하기 전처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황성빈 선수가 돌아온다고 해도 장두성 선수는 주전자를 내놓지 않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활약을 펼쳤어요. 수비면 수비, 주류면 주류, 타격이면 타격. 굉장히 안정감 있는 타격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감독으로서는 어디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뭐 수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걸음이 느린 것도 아니고 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전자를 뺏기지 않죠. 그러면 이제 내부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고 더 치열해질 것이고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장두성 선수 존재는 더욱더 빛나고 부각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장두성 선수가 이제 지난주에 그 부상을 당하면서 또 공백이 생기게 됐는데 이번에는 김동혁 선수입니다. 김동혁 선수가 뭐 그 전주였죠. 지난주에 또 강렬한 수비로 임팩트를 남겼었는데 이 선수도 심상치가 않은 것이 특히 이제 교체로 들어가서 활약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상당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김동혁 선수는 지난주에 그 두 번에 잠실서도 그랬고 수원수도 그랬고 네네. 그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플레이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상으로 이어질 때도 있는데 지금 김동혁 선수 입장에 봤을 때는 앞뒤 가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악착 같은 플레이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마 팬분들이나
팀 내에서도 특히 투수들 이런 상당히 각인이 많이 됐을 거예요. 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허슬 플레이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조금은 기복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 수가 뭐 많지 않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처럼 경기를 꾸준히 나간다고 한다면 본인의 노력 또 코치들의 도움, 본인이 또 이제 그 요령을 터득하는 것을 빨리 더 그 몸으로 느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장점을 살리면서 장두성 선수와 비슷한 어떤 플레이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수비가 지금 롯데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빠져버리는 바람에 김동혁 네네. 선수의 어깨가 좀 무거워졌는데 수비에서 좀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타격에서도 뭐 자신감이 점점 또 붙겠죠. 그렇죠. 예. 예. 김동혁 선수의 활약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KT 위즈입니다. KT 위즈는 일단은 안현민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올 시즌에 사실 어떤 전력의 구상에서 처음부터 들어와 있던 선수가 아닌데 지금 5월부터 사실 저도 뭐 중계하면서 지난주에 예. 느꼈지만 자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선수예요. 어떻게 이렇게 치지? 예, 네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T 위즈는 워낙 지금 그 경험이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들이 있어서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란 말이에요. 네네. 거기다가 그래서 장타력까지도 떨어지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안희민 선수의 출연이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경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 찬스를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투아웃에 뭐 주자 1루인 상황에서 뭐 한 점, 두 점 뒤지고 있는데 홈런이 장타가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경기를 역전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장타율이. 그렇죠. 예. 야구에서는 반드시 장타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안현민 선수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현민 선수가 글쎄요 지금 13개니까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13개니까 이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25개, 30개 뭐 이 정도까지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역할들을 안현민 선수가 해줘야 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퓨처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4월 30일에 1군에 올라왔는데 5월에 뭐 너무 잘했고 사실은 언제까지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있었겠지만 6월에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6월 타율은 지금 4할이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부터 또 도루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영철 감독이 이제 다칠까봐 걱정돼서 이제 되도록이면 네, 근데 자제를 결국 이제 시키려고 조심해야 될 하는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근육질의 몸들이 지면에 이렇게 부딪히면 그 충격 강도가 다른 사람보다도 그렇죠. 이게 훨씬 사뿐사뿐 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팍팍팍 강하단 이렇게 말이에요. 뛰니까. 그러면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네,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것이 선수들이 나가면 누상에 나가면 눈에 보이고 또 자신이 있다 보면 그렇죠. 그걸 못 참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대표적인 선수가 김도영 선수인데요. 네, 그럼 김도영 선수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도루는 할 사람이 하고 칠 사람은 치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 다 가서 막 하면 결국은 또 부상당해가지고 네. 뭐 한 달씩 두 달씩만 못 보게 되면 예. 팬분들도 너무 아쉽고 본인도 너무 아쉽고 팀도 너무 아쉽고 그렇잖아요. 예. 이순철 의원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뭐 도루왕 출신이시니까 네, 도루는 저 같은 사람이 홈런 못 치는 홈런 사람이 못 도루하는 치고, 거예요. 예, 예. 그런 역할. 그러니까 홈런 치는 못 사람은 치고 홈런 치면 되는데 왜 도루를 예. 하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또, 예. 뭐 체력 떨어지죠. 부상당하죠. 뭐하러 그거 해요. 예. 진짜 도루는 저희 같은 스타일의 이런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잘해봐하고 뭐 하려고. 근데 안현민 선수는 홈런을 때릴 수 있는 능력자인데 뭐하러 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불안한 거죠. 이제 겨우 뭔가 팀의 장타를 때리면서 그렇죠. 큰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났다는데 이제 만약에 햄스트링이나 떡 와가지고 한 달 쉬어봐요. 그건 각 팀이 안현민 선수만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예. 비슷한 사례의 선수들 다 비슷한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이강철 감독이 항상 가슴 졸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도루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주루 플레이 할 때 워낙 네. 또 폭발력이 있는 뭘 가슴 졸여요. 감독이니까 가지마 하면 되지. 아니 뭐 2루에서 홈 들어올 때도 막 이렇게 막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 슬라이딩 하다가 그거는 불가능해진 그렇죠. 것이고. 하여튼 감독은 그런 것도 가슴 졸이고 있다 뭐 이게 그런 감독은 말씀하시던데. 보면 네. 이게 보면 이게 약간 낌새가 보이거든요. 네. 저거 뛸 타이밍인데 뛸 것 같다 그러면
네드 사인 주면 되는 거예요. 뭐 너 가지 마, 너 가만히 있어, 너 하면 돼요. 뭘 걱정을 해요. 어쨌든 건강하게 이 활약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권동진 선수인데, 권동진 선수가 사실 그 김상수 선수 빠지면서 네. 이제 유격수로 꾸준하게 또 출장을 하면서 타격도 많이 늘었고, 정말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권동진 선수의 출연은 그 KT의 내야를 한꺼번에 싹 그 변화시켜 놨다 이렇게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KT 그러면 김상 선수가 유격수로 가시니까 체력 분야도 있고 다 그러다 보면 타격에도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권동진 선수가 유격수에서의 역할을 해주니까 김상 선수는 자연스럽게 2루에 가면서 체력도 세이브하면서 지금처럼 좋은 타격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면 세대 교체가 되어가지고 조금 더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가 지금 KT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시즌 초반 들어오기 전 시즌 초반만 해도 KT는 결국은 이 내야수의 그 특히 유격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가느냐에 따라서 팀 성적이 달라질 것이라 했는데 그 역할을 지금 권동진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권동진 선수의 유격수의 자리 잡음은 굉장한 힘이 될 것이다. 안혜민 선수의 외야에서 타격에 힘이 되듯이 내야에서는 권동진 선수로 봐야 됩니다. 예, KT 위즈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먼저 양도근 선수의 성적인데요. 시즌 3할 3푼 8리에 14득점, 6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선발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양도근 선수인데 이 선수는 정말 올해 삼성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LG 트윈스에 구본혁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삼성 라이온즈는 양도근 선수예요. 네. 대주자, 대수비, 뭐 이루수, 유격수 못 보는 포지션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만 해도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양도근 선수가 지난주에는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퓨처스에 갈 일도 없을 것이고 예. 꾸준히 백업을 하다가 또 주전 선수들의 어떤 그 체력적인 소모, 부상 이러면 양동근 선수가 가서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양동근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에서는 LG에 구본혁이 있다고 한다면 삼성에는 양동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양도근 선수도 육성 선수로 들어와서 2년 차인데 기본적으로 뭐 수비와 주루의 어떤 센스가 다 있는 선수인 만큼 예. 네. 또 팀에 굉장한 어떤 활용폭을 줄 수 있는 선수고요. 다음으로 이제 외야 쪽에 박승규 선수입니다. 네네네. 박승규 선수도 이제 작년에 전역하고 올해 복귀해서 5월부터 정식 선수로 다시 뛰고 있는데 활약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예. 군 입대 전에 박성규 하면 수비가 좋은 선수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름이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군 전역 이후에 지금 공격에서도 박성규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경기를 그러니까 나오다가도 어쨌든 때로는 경기 쉬는 날도 있고 하는데 길게 보면 박승규 선수가 수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지금처럼 향상돼서 계속 꾸준히 해준다고 한다면 주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경기를 거듭하다 보면 체력도 떨어지고 또 약점이 나오고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역 이후에 나와서 하는 모습이 그대로 꾸준히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안정감 있는 우익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퓨처스만큼 지금 1군에서의 성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 팀의 올 시즌 정말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을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상위권 빅뱅인데요. 순위표가 뭐 매일매일 요동치고 있는 최근입니다. 상위권, 뭐 중위권 할 것 없이 지금 하루하루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1위가 바뀌었습니다. 5월 14일부터 LG 트윈스가 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지금 어제죠. 6월 15일부로 한화가 다시 네.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 주말 한화와 LG의 시리즈가 정말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만큼 또 치열한 그렇죠. 경기들이 네. 펼쳐졌고 결국은 한화가 어제 승리하면서 1위가 됐어요. 그래 결국은 LG가 하나에게 한 번은 무슨 마음으로 경기를 내줬는데 네. 물론 비의 변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무너지는 이유는 수비에서 안 됐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하나에게 일일 경기를 내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만큼 야구 경기에서 언제나 수비가 어느 곳에서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미스가 날지 모를 정도로 아무도 예측할지 못할 정도로 변수가 많은 수비 미스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결국은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수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하나이글스는
시즌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김경문 감독이 잘해서 짜임새 있게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비 미스도 좀 줄이고 또 공격에서는 어떻게든 짜내기 하고 대수비 막 이렇게 내보내면서 좀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투수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수비력도 하나 이글스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했었는데 좀 더 작년보다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 수비가 무너졌던 LG 트윈스를 제치고 지금 선두 탈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 이글스나 LG 트윈스나 좋은 투수력, 좋은 타격을 가지고 LG 트윈스는 좋은 투수력, 좋은 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수력만 조금 더 안정감을 보인다고 한다면 LG 트윈스도 언제든지 다시 선두 탈환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결국은 이 탄탄한 그 투수력에 공격력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냐에 따라서 선두를 뺏기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다,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기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 2위 지금 구도가 하나 LG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3위부터의 순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롯데와 삼성의 지금 순위 그래프를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이 조금 치고 올라올만 하면 또 약간 연패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롯데가 또 3위 자리에서 버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롯데가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롯데가 너무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부상 선수가 너무 많고 또 투수가 결국은 박세웅 선수 부상 없이 그냥 너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멘틀이 빠질 정도잖아요. 이제 그만큼 안 좋은데 그렇다고 데이비슨 선수가 확실하게 상대를 지금 압도하는 투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바 선수가 와서 빠른 9위를 앞세워서 지금 승리를 챙기고 좋은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보 선수가 이제 좀 눈에 익숙해지고 전력 파악이 되고 대응 방법을 상대 팀들이 알게 되면 또 그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롯데 자이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3위를 유지하고 있고 때로는 4위, 3위 이렇게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좋은 활약을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경기들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상위권 팀들의 정말 중요한 매치업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저희 SBS 스포츠에서 중계하는 화수목 한화 롯데 경기 네. 주중 3연전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롯데는 데이비슨 선수 나오고 나균환 선수 나오고 목요일은 지금 대체 선발이라서 저희 그냥 예상입니다만 윤성빈 선수를 일단 넣어놨고요. 한화는 와이스, 엄상백, 황준서 물론 여기도 변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류현진 선수가 빠진 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상 선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발 투수에서는 지금 하나 이글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된 선발들을 한다고 한다면 네네. 와이스 데이비슨 선수하고 해도 지금 와이스 선수가 훨씬 더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매치업도 물론 경기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지만 결국은 데이비슨 선수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모습, 근데 그 직전 키움전에 보여줬던 모습으로 만약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경쟁할 것도 없이 금방 판가름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결국은 두 번째 엄상백과 나균환 선수인데 엄상백 선수도 직전 경기에서 절치부심하면서 투구를 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네. 그 전까지는 좀 업다운이 좀 있었습니다만 나균환 선수 역시 불펜 나왔을 때와 선발 나왔을 때는 차이가 확 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저 매치업도 지금까지 성적을 놓고 보면 엄상백 선수가 좀 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황준서, 윤성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윤성빈 선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윤성빈 선수는 볼은 빠르지만 그 던지는 비율이 떨어져 가지고 계산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탈바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선발 경험이 있고 안정감이 제구력의 안정감이 있는 황준서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해 있다. 그래서 이 3일간의 매치업은 선발진에서는 하나 이글스가 조금 더 조금 우위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누가 나올지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윤성민 선수는 예.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원인은 볼이 150 거의 지금 앤더슨 선수나 폰세 선수 이런 선수들하고 빠르기가 똑같잖아요. 네네. 결국 떨어진 건 이제 제구력인데 그러면 투수들에게 제구력은 스트라이크 보호를 나누는 거고 커맨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던지느냐 못 던지느냐 커맨드잖아요. 네. 그러면 윤성민 선수는 커맨드 필요 없어요. 그냥 스트라이크를 던진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없이 해야 되는 거죠. 바깥쪽에 던진다, 안쪽에 던진다, 높게 던진다, 낮게 던진다 이게 필요 없어요 윤성민 선수는. 당분간은 그냥 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주먹 이렇게 하고
이거 빠른 볼. 흔들면 변하고 그러면 투나싱까지는 다 스트라이크만 던지는 거예요. 노투가 됐을 때 하나 정도 변화구를 유인구를 써본다든지 뭐 빠른 볼을 뭐 써본다든지 하고 윤석민 선수는 투볼 투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여기서 무조건 승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볼넷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수가 또 자리 위치도 그냥 홈플레이트 뒤에 그 세모 이렇게 꼭지점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구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펜에서 투구할 때 막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여기다 던지잖아요. 네. 그렇게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맞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윤석민 선수에게 지금 안 맞고 뭐 완봉하고 이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빠른 볼의 장점을 살려서 조금 더 좋은 선수가 되라라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출발은 그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커맨드가 좋은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타자가 때릴 수 있는 곳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안 던지면은 그럼 안 속으면 다 볼넷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비중을 일단은 윤석민 선수는 확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포수가 뭐 이렇게 빠지지도 많고 붙지도 말고 그냥 사인 내고 그냥 하고 가운데 앉아 있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회전 위에서 뭐 가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지금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못 던진 선수에게 그 커맨드를 가져가라고 뭐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복판도 못 던지는데 좌우 던지라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투구는 아무리 제구력이 좋아도 한복판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게 그 커맨드거든요. 그거를 윤석민 선수는 좀 잘 알고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고 하면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불펜에서 연습 투구할 때 느낌으로 실전에서도 예, 그러니까 좀- 이준혁 캐스터도 지금 우리가 가서 컴퓨터 나가서 보면 불펜 가서 피정호 막 이렇게 막 던지는 거 봤어요? 그렇지 다 않죠. 여기 비슷하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별로 호응을 세게 안 해주네요. 네. 이미 세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더 세게 리액션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 직거래라. 나는 그냥 할 테니까. 아니요. 대충 이런 식이구만요. 그만큼 지금. 윤석민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재능이 좀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볼 빠른 그렇게 것이 있기 말씀하시는 때문에 건데. 우선은 그게 제 방식이 아니고 이미 일본수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조금 나아지면요 그때 이민석 선수 봐봐요. 볼 빠른데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스트라이크 비율이 확 늘었잖아요. 엄청 좋아졌어요. 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이 빠르다는 장점은 뭐냐? 그만큼 타자들이 볼을 길게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짧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기도 하고 또 투나싱 이후 같은 경우는 헤딩볼 조금만 뒤로 와도 오히려 변하고 아니고 빠른 볼 던지면 타이밍이 늦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 볼을 판단하는 능력이 볼 느린 선수보다는 좀 더 안 되잖아요.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볼 빠른 선수에게. 그러니까 그 빠른 볼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다 볼볼 하고 있으면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불펜에서 투구하듯이 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예. 자, 다음은 주말 시리즈입니다. 주말 시리즈 저희 SBS 스포츠 삼성과 롯데 중계 방송합니다. 이것도 정말 매우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삼성은 지금 뭐 금요일은 황동재 선수 혹은 양창섭 선수가 나올 것 같고 네네. 최원태 원태인으로 롯데는 아마 직전 예. 경기에 양창수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기아전인가요? 거기서 아마 네네네. 좋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창수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거기서 만약에 양창수 선수가 조금 삐그덕거리면 황동진 선수도 바로 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간보아와 양창섭 선수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컨디션으로 보면 아무래도 양창수 선수는 선발을 꾸준히 돌지 않았던 선수니까요. 네. 그런데 제구력이 양창수 선수도 좋은 선수여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간바 선수와 양창수 선수는 간바 선수는 조금 더 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크게 뭐 간바 선수가 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박세웅과 최원태 선수. 박세웅 선수는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지금 한 서너 경기를 엄청나게 지금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좀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어요. 왜 갑자기 저러지? 그럼 결국은 스트라이크 비중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볼볼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뭐 하이타선에게도 자꾸 스트라이크 그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유리한 그 카운트의 선점 이걸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점을 빨리 시즌 초반의 모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최원태 선수는 조금 올 시즌에 와서 계속해서 기복이 좀 어쩔 잘 던지고 어쩔 때는 좀 안 좋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기복을 줄일 필요가 있고 박세웅 선수는
시즌 초반의 모습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한번 쉬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회복이 됐을지. 그러니까 그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힘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이 박세웅 선수는 잘 엔트리에서 빼준 것 같아요. 지금 선발 로테이션을 휴식을 주는 것을 가장 좀 잘하는 팀이 KT잖아요. 네네. 이광철 감독이 순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휴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소영준도 소영준 선수 빠지고, 그렇고 원석 선수 이번에 빠져나갔고, 네. 그럼 외국인 선수들도 그렇게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선수는 그렇게 주고 있으면서 계획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돌아와서 아마 그러나 국내 선수만큼은 그렇게 빠르게 주지는 않겠죠. 네네. 조금 더 기용을 한 다음에 후반기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은 그만큼 와서 해줄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요일 날 원태인 선수와 데이비슨 선수, 원태인 선수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좋은 제구로 경기 운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데이비슨 선수가 하고의 어떤 맞대결을 펼친다고 하면 약간 원태인 선수가 조금 더 위쪽에 있다. 최근 컨디션을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저희 SBS 스포츠의 이번 주 중계 방송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한화, 롯데, 삼성, 롯데 주중 주말 모두 롯데 경기를 저희가 보내드리게 됐고 중계진은 정우영, 이순철 6경기 고정 여기에 한화전은 최현호 의원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주말 삼성전은 이태근 의원이 금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요일은 이태근 의원이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롯데 6연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우 행복합니다. 왜요? 그동안에는 정말 마음에 부담이 많았었는데 롯데가 6연승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이거 사실 뭐 승리 요정 뭐 이런 얘기를 저희도 또 매년 달라져요. 뭐 올해는 뭐 어느 팀이 많이 이기고 뭐 또 내년에 또 달라지고 하는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지금. 올해만큼 사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팬분들이 많이 얘기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롯데 팬들이 이기고자 하는데 간절한 마음, 네. 뭐 이런 점들이 있어서 그런 줄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왜 회사와 해설진과 캐스터가 그걸 어르시 안아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예. 좀 부담 아무 죄도 없는. 아니 하는 것도 선수들이 하고. 지난주에 수원에서 그 롯데 이기고 그 네. 롯데 팬분들이 중계석을 향해서 이순철 연호를 하시는데 전 선수 때 들어보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야구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트레이너 파트. 네. 진짜로 많이 당황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만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팬분들의 그런 마음은 뭐 이해합니다만 네. 저희가 어쨌든 이번 주 이렇게 배정을 한 이유는 뭐 결국은 이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라고 그렇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럼요. 깨져야 되는 거고 네. 언젠간 깨질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그냥 제발 좀 네. 빨리 깨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깨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이순철 의원을 그냥 6경기 좀 이제 혹사를 시키게 됐고 혹사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얼마나 지금 행복한데요. 네.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주 행복하게 부산으로 내려가서 네. 경기가, 경기가 끝나면 그 마음속에 캐제를 부르면서 시원한 맥주로 뭐 누가 이기든지 간에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롯데가 이겨도 괜찮고 하나가 이겨도 괜찮고. 한화 경기 승률도 지금 거의 100%인 너무 걸로 알고 행복해요. 있는데 어쨌든 하나는 깨지게 돼 있고 뭐 이태근 의원의 하나는 깨진 게 아니고 하나는 깨지게 돼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예. 발음을 좀 캐스터가 좀 발음을 좀 둘 중에- 확실하게 해요. 둘 중에 하나는 깨지게 돼 있고 네? 롯데 경기에 하나 이겼으면 하지 말고. 이태근 의원의 삼성 승률도 지난 주말에 이미 깨졌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이태근은 얼마나 그 삼성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네.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잘 이기면 여러분의 팀이 잘해서 이긴 거고 그럼요. 지면 여러분의 팀이 못해서 진 왜 겁니다. 하사를 저희들이 받은지. 누가 중계해서 이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저는 덕분에 중계 방송 쉬고 다음 주에 더 잘 충전해서 정우영 캐스터가 왜 6연전 다 해요? 정우영 우리는 어차피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선배가 저는 이준혁 캐스터가 훨씬 더 재밌고 좋아요. 정우영 선배가 이순철 의원님의 옆에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스스로 또 6연전을 자청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상대방도 생각을 해야지. 저는 아무튼 이번 주 잘 쉬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프더 야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